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3차죠. 첫 번째는 우리 이성한 매니저와 김동기 조합원님이 PC 정비,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세 분께서 처음 엑셀 회계와 앞에 영어 조직의 회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세 번째로 저는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일단 연말연초에 준비한 특별 워크숍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내려는 건 아니고 이거 한 다음에 저희가 자체 리뷰도 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 좀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고 그래서 더 개선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열이면 8분이 이 말씀부터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겠느냐? 일단 단체에는 돈이 없죠. 돈이 없는데 얼마를 제시하는지를 얼른 듣고 아마 조심스럽게 빠지시려고 치고 빠지기 하려고 아마 물어보시는 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구 사항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에 스스로 불충분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아마 그런 걱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격부터 먼저 물어보시고 얼마를 딱 제시하면은 그게 원래 생각한 범위에 있냐 없냐만 얼른 판단해서 이야기를 더 할지 아니면 아예 바로 끊을지를 아마 결정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저는 이제 홈페이지가 그렇게 무슨 뭐 진열된 상품처럼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얘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끌어내 나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또 다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분들에게 바로 끊지 않게 하고 대화를 이어가는데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이야기들이 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용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현재 홈페이지의 이제 부분 개편이나 고치해서 쓰려는 경우 등을 특히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FTP 접속 계정을 알려주세요. 이런 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얼어붙는 게 느껴지죠. 예. 시원하게 바로 모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으시고 딱 이렇게 얼굴과 표정이 굳어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다음에 뭐 네임 서버 세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 또 이제 얼어붙으시고 또 저는 이런 말 안 하는데 하다 보면은 이 홈페이지는 제가 보니까 뭐 어떤 환경에 어떤 보드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또 점점 이제 누적되는 이제 용어들에 이제 더 얼어붙어 가고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많죠. 이 개발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좀 뭐랄까 오랫동안 써온 말들이라 굳이 이 용어를 이렇게 써서 말하는 그런 상상조차 안 하는 오래된 용어들인데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은 소비자 조합원들이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리즈로 재작년 11월에 제가 한번 교육을 했었는데 반응이 많이 못 오실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셔가지고 좀 진행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IT 내공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좀 교육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관건은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소비자 조합원 혹은 일반 시민단체나 이 제약자들이 만났을 때 분명히 많은 이제 오해와 갈등, 파열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게 안착시켜서 실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홈페이지를 비롯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과정으로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네. 그러려면 먼저 일단 생산자 조합원들은 시민단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대화를 하는 게 좋겠고요. 시민단체 분들은 홈페이지 같은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알면은 좀 더 대화를 할 때 좀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시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이 이겁니다. 자, 전통적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포포수라고 하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 이제 문의가 오죠. 그래서 뭐 상담을 가볍게 좀 하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만나서 요구사항 청취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두 번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 요구사항 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획서를 만들게 돼요. 이 기획서의 내용에는 뭐 홈페이지에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기술한 문서인데 뭐 보통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기획서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클라이언트, 즉 요청하시는 분의 바람이 제대로 제작자에게 잘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획서를 주고받으면서 컨펌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이 기획서가 이제 확정이 되면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퍼블리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퍼블리싱이라는 용어가 옛날부터 쓰던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쓰던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해외는 쓰지만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은 또 모르는 말 나왔다고 긴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는 HTML 코딩이라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자인된 이미지를 HTML이라고 하는 우리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가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죠. 화면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버튼이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 그걸로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옛날에 뭐 HTML 코딩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요즘에는 퍼블리싱이라는 표준적인 말로 이제는 한국에서 쓰이고 있어요. 이 퍼블리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어떤 그런 이미지가 하나의 어떤 클릭 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요걸 이제 밑에서 실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작동하도록 밑에서 이제 코드를 짜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줄여서 개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마치고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됐다 그러면 이제 오픈을 하게 되죠. 여기를 보통 홈페이지 제작 과정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많은 단체들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중요한 건 유지 보수. 이것이 뭐 3개월 기본 하자 보수 이런 거 말고 앞으로 1년, 2년 뒤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원래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 중에는 그 유지 보수를 아예 안 하는, 정책적으로 아예 안 한다고 선언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인 줄 모르고 진행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서로 막 싸우게 되죠. 아니 만들어주고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하냐. 아니 우리 유지 보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렇게 뭐 싸웁니다. 네. 뭐 싸운다 될 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 그 전통적 방식을 제작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랑 제작은 별도로 하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요즘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물어보시는 게 비용을 제일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용은 크게 인건비 기준으로 짜는 게 있고 기능 기준으로 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요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투입이 돼서 이 사람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얼마가 보상이 돼야 되는가 그런 사람의 활동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견적 방식이고요. 조금 더 큰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건비 기준이라는 거는 좀 너무나 좀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때도 많고 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인건비 기준 방식은 작은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금액이 정해져서 맞춰줄 때 보통 쓰고요. 큰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했다가는 너무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기능 점수 기준이라는 방식으로 냅니다. 이거는 그동안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각각의 여러 소프트웨어들의 어떤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 체크리스트를 엄청 긴 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이번에 요 기능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럼 각각의 그거를 이거는 난이도가 높은 거니까 몇 점, 이거는 뭐 몇 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따라서 계산식을 쭈르륵 돌리면은 그 비용이 산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누가 뭐 머리 위에서 수작업을 할 수가 없고요. 제공되는 보통 계산기가 있어요. 그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입력해서 돌리는 식으로 내게 되는데 우리 비영리 조직에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당연히 규모가 되게 작고 비용도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이 예측한 비용에 맞춰서 비영조직 지불하기보다는 비영조직이 가능한 예산에 맞춰서 만든 게 보통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제 인건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까지 비영조직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한 번도 기능 기준으로 해본 적은 없고 다음에 인건비 기준으로만 좀 냈습니다. 견적 한번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간단한 제약사입니다. 아주 간단한. 자, 필요한 역할.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필요해요. 기획하시는 분, 상담사가 따로 있을 수 있죠. 영업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면 그 앞에서 과정을 하니까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그다음에 그 테스터도 별도의 직군입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사람, 뭐 혹은 여기 안 나왔지만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사실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디자이너와 퍼블리셔, 개발자도 작은 프로젝트는 하나지만 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팀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우리 간단한 사례에는 기획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이 네 명만 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역할은 다 제외하고요.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해 봤더니 기획자는 한 3일 정도 머리 부여잡고 막 고민해서 3주 풀로 일하면 될 것 같고, 디자이너한테 물어봤더니 그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고, 퍼블리셔가 이거는 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5일 걸릴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개발자 이거 되게 기능적으로는 간단한 거라 앞에 가 끝나면 나 5일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치죠. 되게 간단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 사실 좀 말 들으면 실제로는 더 많이 걸려요. 뭐든지 하다 보면 변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자, 이 경우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해마다 전년도에 그 평균 임금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전체 통계를 다 내가지고 IT 기획자 직군인 사람이 얼마를 작년에 받았는지 총 합계를 내서 평균을 내고요. 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도 되게 다양합니다. 뭐 UI라고 해서 우리가 만드는 홈페이지 앞부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뭐 밑단에 만드는 사람이 있고, 밑단도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직군이 있는데, 자, 작년 기준으로 올해 적용하라고 최근에 나온 이 노임 단가표를 보면요. 기획자는 하루 꼬박 일했을 때 36만 307원을 주게 돼 있고요. 디자이너는 22만 8,717원. 퍼블리셔는 정확히 퍼블리셔는 직군이 있는 건 아닌데 UI, UX 개발자를 보통 이 직군 포함시키면은요. 27만 4,465원이 해당되어 있고요. 개발자는 30만 6,034원. 네, 제가 매겼습니다. 이거는 그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따로 있는데 그냥 응용 소프트웨어를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요. 임금 산출액은 기획자 3일, 디자이너 7일, 퍼블리셔 5일, 개발자 5일을 곱해 보면은 단순 임금비만 544만 9,445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비영리 조직 분들은 대부분 놀라시고 고개가 뒤로 접겨지실 거예요. 뭐 그렇게 많이 들어? 우리는 기껏해야 한 100만 원, 200만 원은 좀 심한 것 같고 200, 300 모아서 야 우리가 좀 큰 맘 먹고 마련했다 했는데 뭐라고? 간단한 프로젝트 540번이 나온다고? 그래서 끝이 아니고요. 이거는 단순 인건비만의 합산이고요. 실제 견적을 낼 때는 재경비라고 해가지고요. 쟤는 이제 모든 재자예요. 그래서 회의나 각종 부서 들어가는 그런 경비들을 인건비랑 별도로 산정하는데 이게 지금 예상이 좀 어려우니까요. 법령으로 아예 정해놨어요. 단순 인건비의 110에서 120% 정도를 책정해라.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실험을 하거나 아주 뭐 최신의 걸 도입을 할 때는 기술 연구도 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경우 앞에 거를 다 합산한 거에다가 20% 40% 정도를 기술료로 산정해라. 이런 식의 기준이 무려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 협회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금액을 일부러 안 적었는데 당연히 간단한 홈페이지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견적을 내면은요 무조건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암담하죠. 단체들이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어떻게 홈페이지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공모 사업이나 뭐 아니면 특권 독지가가 나타나서 엄청난 큰 후원, 큰 후원을 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영리 조직의 홈페이지 제작은 애초부터 좀 특별하게 접근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 홈페이지 제작 의뢰를 할 때 가격부터 물어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가격부터 물어보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홈페이지 제작업체는 그럴 거예요. 아니 전혀 예측이 안 되세요? 뭐 할 건지 생각 안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저기 대충 만들었던 게 한 1,000만 원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놀라서 얘기 지척을 못 시키겠죠. 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는 돈 얘기부터 맨 처음에 꺼내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비영리 단체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간격이 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물어봅니다. 몇 마디 나누다가 솔직히 얼마가 있으세요? 단체가 얼마를 쓸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 사실 300만 원 있어요. 그러면은 야 한숨 한번 쉰 다음에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이런 식으로 그 제작업체가 그 단체 일을 해주고 싶은 의지가 있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워낙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임의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표를 만들어 봤어요. 하도 많이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자, 만약에 어쨌든 1,000만 원 이상 준비할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아무 업체나 다시 이렇게 접촉하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업체가 짜증내진 않거든요. 네. 근데 600만 원, 1,000만 원 정도다 그러면 아무 업체나 만날 수도 있어요. 대신 신중히 접촉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영리업체 기준으로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핑계를 좀 안 할 수가 있겠죠. 네. 300에서 600만 원 있다. 이게 보통 요즘 단체들이 준비하시는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20년간 만들어 왔던 게 이제 문제라는 건 또 아시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분은 이만큼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200, 300 정도를 준비하시게 되고 어떤 지원을 받을 때는 보통 뭐예요? 나온다고요? 아, 그래요? 이따가 쉬었다가 오버랩을 다시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00에서 600일 때는요, 일반 영리업체에 가면은, 일단 대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거 화를 낼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 보고 그냥 살을 깎으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영리업체하고는 그냥 대화하시면 안 돼요. 물론 영리업체 중에서도 사회공헌을 하겠다고 나타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연이 있어서 이거 좀 내가 해주겠다 먼저 접근해온 경우 괜찮은데 내가 만약 300에서 600 사이의 금액이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 업체나 찾아가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거부를 당하거나 아니면 되게 불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600만 원 이하의 금액이다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저 조정해야 됩니다. 비영리 단체 일을 많이 해본 곳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단 대화가 되거든요. 뭐 단체들 많이 업체들 많이 있죠. 제가 언급하지 않을게요. 대신에 단체 입장에서는 300에서 600이면 나름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가는데 사실은 그 업체에게도 아까 보다시피 요즘에 금액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중히 대화를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자, 300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같이 공동체 IT처럼 비영리 단체 일만 고집스럽게 다른 목적 사업으로 해온 곳을 찾아가서 조심히 접촉하셔야 되고 보다 굳은 결의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일단 멘탈이 튼튼해야 되고요. 인내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대응하고 같이 협력 대응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도저히 마련이 어려울 때 보통 일반적인 신납처는 이렇게 하죠. 기회를 기다리죠. 우연한 선의에 의해서 누가 해주겠다 나타나거나 행사에서 만난 IT인데 얘기해보니 당신 단체의 활동이 너무 지지합니다. 저 공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드리겠다. 뭐 이렇게 그런 만남이 생기거나 혹은 뭐 어떤 재단의 공모사업 이런 게 나오기를 기다려서 그때 응한 게 대부분의 단체들의 그 전략이시죠.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자 전통적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비용 최적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은 제가 가장 요즘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업체한테 제작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사용법을 간단히 교육받으면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플랫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좀 되게 퀄리티가 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이쪽에 표시를 할 수 있는 리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반영을 처음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표현이 바뀝니다. 근데 몇 가지 게시판을 넣는다든지 몇 가지 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참 실망하고 그랬는데 요즘 나오는 이 직접 제작 플랫폼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게 많아서 이제는 당당하게 권유할 수 있게 되고요. 심지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는 이제 직접 만든 플랫폼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단체들이 기금을 모금을 하고 그러려면은 홈페이지가 있어야 한다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접속 방식으로 만든 것만 인정하고 직접 제작 방식은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되게 다양해지고 퀄리티가 좋아진 걸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통적 방식으로 두 번째 전략, 비용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는 게 합리적인 전략일 것이고요. 이게 현실 어려우면은 무리하지 않고 직접 만드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쉽기 때문에 제가 2부에서 오늘 예로 캠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용 절감인데요. 가장 먼저 아셔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자, 모든 거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건데요. 프로젝트 삼각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떤 프로젝트의 품질, 성과는요. 자금과 시간과 범위의 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관련이 있어서요. 어느 하나를 변하려고 하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금과 시간과 범위를 들여서 어떤 품질을 목표를 하는데 내가 자금을 반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면 같은 품질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품질을 반으로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시간이 줄어든 만큼 범위나 자금을 조정해서 그거를 메워야만 품질이 원하는 품질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함수 관계인데 그래서 MS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상품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거는 좋거나 빠르거나 저렴하게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좋거나 빠를 수는 있는데 역시 저렴할 수는 없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되게 좋은 거를 빨리 얻으려고 하면 저렴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요. 좋은 거를 저렴하게 만들 거라면 빨리 만들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말씀 왜 드리냐? 많은 단체들이 저한테 처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거 빨리 만들고 싶다고. 나 이거 너무 힘든 일이라 빨리 만들고 잊어버리고 싶다고 어떻게 빨리 만들 수 없냐고 얘기를 하세요. 조선생님이 그걸 원하는데요. 그게 완전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빨리 만들려고 할수록 어떤 비용이나 이런 데서 더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 많이 실제로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시간을 충분히 주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냐? 네, 물론 그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은 열립니다. 왜냐하면 자, 한 달에 만들 일인데 업체가 나를 위해서 저렴한 비용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업체가 내가 우리가 지불하는 그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비용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일만 해서는 이 제작업체가 생계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허락하고 당신에게 맞춰서 진행해 주사라고 넘긴다는 얘기죠. 시간을 많이 준다는 얘기는. 내가 콘텐츠가 필요한데, 퀄리티가 필요한데, 네. 내가 홈페이지가 필요해요. 좋은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비용이 없어요. 그럼 적어도 뭐냐? 빨리 해달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고요. 시간을 많이 드릴 테니까 제작업체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희생하는 걸 내가 아니까 당신들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천천히 만들어주세요. 그건 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간단히 만든다고 해서 빨리 만든다는 게 같은 말이 아닙니다. 네. 기능은 요구사항은 심플해도 만드는 데는 오래 걸리는 일이 있고 기능은 복잡하지만 의외로 쉽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무조건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면은 이건 독이 돼요. 네. 그만큼 돈을 더 주셔가지고 이 제작업체가 다른 일 안 하고 내일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게 돈을 많이 주시거나 아니면 범위를 대폭 줄여가지고 홈페이지 기능 다 뺄게요. 이런 식으로만 대화가 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양보를 못 하시게 되면 사실은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누구랑도 좋은 상태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 어렵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작은 시간 범위의 함수이자 혹은 그냥 비용 품질 시간으로 보기도 해요. 품질을 포기하고 비용과 시간을 추가하든지 비용을 포기하고 품질과 시간을 추가하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홈페이지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비영리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대부분 높은 가치를 두고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만든다는 생각을 지금 보통 못하세요. 심플하고 간결하고 최소화할 때 만족 이게 엉망이라는 느낌이 들면 못 참으시거든요. 사실 품질을 다 중요시 여기세요. 그리고 비용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일단은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는 거. 시간을 왜 드는 게 중요한지는 일단 말씀드릴 겁니다. 자,
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범위주의가 제일 필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하면서 비용과 시간을 갈 수는 없어요. 단체의 핵심 목적이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 옵셔널한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체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요,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어느 한 활동가 너가 알아서 해 맡기잖아요. 신경 안 써요. 근데 뭐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말씀들을 막 시작하세요. 내가 만든 자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가 뭐도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다 보면은요, 다 똑같은 잡탕식 홈페이지가 되게 많이 되어왔었어요. 요즘엔 이러면 안 되고 핵심 목적에 맞춰서 형태와 양식을 일치시켜야만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고 만족도가 높은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핵심 목적이란 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의 핵심 이용자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자료와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길 바라느냐? 그런 핵심 사용자와 그 사용자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행동, 요거를 정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건 다 양보 가능해. 다른 거는 제작업체에서 제시하는 대로 내가 뭐 수용하겠어.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까 말한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서 제작이 가능해집니다. 전통적 방식으로는요. 두 번째, 기성 솔루션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요. 뭐 지금도 이미 되고 있지만 오픈소스 혹은 특정 업체가 만들어 놓은 솔루션, 이걸 ASP라고 하는데요. ASP란 말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아마 딱 영리업체를 만나서 대화하시다 보면은 ASP란 말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ASP가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고 이 용어를 쓰니까 그래서 또 경직되는 분 계실 텐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운용 프로그램, 업체가 만들어 놓은 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그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툴이 있어서 계정만 만들면 뚝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AS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써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요즘에 워드프레스죠. 워드프레스에 뭐 무료 플러그인을 잔뜩 깔고 저렴한 테마를 싸게 사가지고 입힌 다음에 개발자가 추가 코딩 이런 식으로 기성 솔루션을 많이 활용해야만 비용을 절감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작권이 적극 참여한다. 자, 단체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개발자를 만나면 어려운 용어도 나올 것 같고 너무 겁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으셔가지고 되게 너무 신중하세요. 그래서 적당히 표현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작업체가 머리 싸맬 일이 그만큼 늘어나요. 의뢰하시는 분들이 시시콜콜하게 얘기를 해주면 제작업체는 고민할 게 없어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와 있으면 그냥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만들수록 이건 얘기 안 했네? 이건 얘기 안 했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제작업체가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또 시원하게 답을 안 해주세요. 일단은 잘 모르니까 신중하게 당연히 있을 테고 또 하나는 걱정이 돼서 내 말의 파장에 대해서 이런 게 있으신데 그러면은 고스란히 그 결과물은 제작업체가 떠안게 되죠. 그냥 결정이 안 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지 제작자가 우리 애인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불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다들 수용할 만큼 뭔가 뛰어나게 만들어 놔야 보통 이게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퀄리티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대신에 좀 못 만들어요. 욕먹을 걸 아니까. 그건 뭐냐? 일단은 제작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체 사람이 아니고 단체 활동을 모르고 우리 홈페이지 이용자의 그런 상을 모르는데 내가 아는 것처럼 상상력을 감히 막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단체의 회원들이 좋아할까? 이런 걸 막 생각해야 되니까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고요. 기술 밖의 영역으로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용 절감만이 목적이 아니라요. 비영리 단체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무조건 많은 얘기를 제작업체한테 해주셔가지고 제작업체가 고민할 일을 없애주셔야 제작업체는 원래 생각한 대로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해서 예상된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물어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물어봤을 때 제작업체는 기술자니까
마치 그 뭐 미생에서 상사 보면서 약어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막 용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말도 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얘기해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궁금한 걸 알고 넘어가고 대화를 해나가다 보면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되니까 쉬운 건 아닌데 최대한 그 제작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작자가 고민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 그다음에 제작자가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있으면 그에 최대한 빨리 그 응대해 주는 것. 이런 식그 제작 과정이 있어야만 제작업체가 적은 비용으로도 예정된 기간 안에 만드는 게 가능해요. 네, 요 팁까지 하고 일단 일부 제가 떠드는 건 마치고 참석하신 분들 얘기 좀 듣고 쉬었다가 입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말씀드린 팁은 엄청나게 많은데 몇 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업체를 만나면요, 일단 비영리단체 제작 경험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세네 곳 이상 만들어 본 적이 있어야만 비영리단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지 이런 걸 좀 알게 되고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만들었는데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두 번째,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세요. 아까 말한 단체들의 제일 우선 고민이 비용이다 보니까 항상 무조건 비용만 싸면은 맡기시는 경우가 그냥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이런 분들 그 뒷수습을 많이 했습니다. 곧 아까 ASP라고 말씀드렸죠. ASP라고 해서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업체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툴을 가지고 그냥 찍어내듯이 딱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중에 기능 변경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어떤 뭐 하나 기능 간단한 걸 추가해 달라고 해도 절대 안 해주고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 이걸 고쳐주면은 다 영향을 받거든요. 혹은 그리고 이 ASP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기술력이 원래 없는 분이 뭘 사서 하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만들어 둔 거를 계속 활용하는 그런 거라 최신의 이 가장 많은 일에 투입되고 있는 개발자들은 정작 이 ASP 예전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치기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당장은 저렴하더라도 이런 ASP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기능 변경도 안 해주고 제일 심한 경우에는 이건데 데이터 이전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그 어느 업체랑 같이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받아낸 적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에요. 대부분 IT 업체는 이런 막장 짓은 안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경우는 너무 저렴하게 뭔가를 제공한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단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난 분이 너무 싸게 준다고 하면은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 나중에 진짜 두고두고 후회하신다. 말씀드립니다. 진심소통. 비영리단체 강점이 있으면 소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독 이 IT 쪽 분들과 만나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이건 쌍방의 문제인데요. 어, 너무 문화가 달라요. 너무 문화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공유하는 배경이 너무 이제 적다 보니까 대화가 진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도 뭐 소통 번역 역할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오게 된 건데,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급적 초기에 희망사항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는 것만큼 이 제작자를 빡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는 처음에 내가 미안해서 내가 많은 얘기를 하면은 돈도 별로 안 주는데 부담될까봐 혹은 뭐 이런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나중에 살짝 한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초기에 10마디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왜냐면 이, 자, 그 아래줄 때문에 그러는데요. 개발하시는 분들은 기술자잖아요. 그러면 그 의뢰인이 말하는 거를 하나하나 들으면 바로바로 이거 어떻게 구현할지 바로바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막 이미 코딩이 머릿속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가볍게 던지는 말이지만 이분들은 바로바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초기에 말을 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벌써 하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 비용에 맞춰서 이런 기간 동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미 실제 코딩은 안 했지만 이미 벌써 그림이 어느 그려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하면 이 그림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인 프로젝트에서는 나중에 얘기하시는 건 정말 제작자들을 피곤하게 하는 얘기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 나중에 만들었더니 뭐 오류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제가 필수입니다. 이대로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냥 지금 막 속마음을 말씀 다 터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중에서 당신이 제가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비용과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수긍할게요라고 2번, 3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냥 한 번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개발하시는 기술자분들은 말을 들으면 흘려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10마디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분은 이런 의도예요. 그냥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얘기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것다 쳐내시고 10개 중에 2개 가능하면 2개지 이거였지만 10개를 듣는 순간 기술자들은 이거를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될 것도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게감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뒤에 2번, 3번 이거 절대 내가 이걸 다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강조하지 않으면 제작자들은 엄청 부담을 느끼게 되고 사실은 빡치는 경우도 있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도 많이 중간에 저도 개발자이면서 시민단체에 낀 사람이지만 저도 사실은 이 과정을 많이 겪었거든요. 저는 시민단체 얘기를 듣고 와서 다른 개발자한테 얘기를 전해주면서 분명히 제가 한 번은 얘기했어요. 야 이건 그냥 제가 한 얘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하자. 근데 대화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걸 받아오면 어떡하냐? 아니, 내가 해주겠다는 말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내가 굉장히 저도 많이 힘들고 지금도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소통하실 때 이걸 다 얘기하시되 절대 이게 확정된 요구사항이 아니라 난 당신에게 컨설팅을 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주셔야 개발자 입장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절대 전화해서 첫 마디를 얼마냐로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답이 불가능한 질문이거든요. 답이 불가능한 질문을 하는데 좋게 대화를 하는 건 불가능하죠. 적어도 몇 마디를 하거나 만난 다음에 제작자가 그림을 가지면 그때서야 아마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서를 바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때 솔직히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작자가 생각했던 거 너무 다를 경우 당연히 실망하고 기분 빠지겠지만 적어도 제작자가 대화를 시작을 했고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뭔가 절충점, 타협점 혹은 대안 따라서 비용을 마련한다는 이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비용을 얼마나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문을 닫고 살짝 이렇게 물어본 거 마찬가지라서 제작자들 입장에서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뒤를 고려해야 된다. 유지보수 이거 고민 안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예상 못한 비용이 나가거나 사고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꼭 유지보수 확인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 프로젝트 삼각관계 기억. 꼭 빨리 해치우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굉장히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한 2주 만에 못 해치우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이해가 돼요. 그분들은 부담이니까 이게. 그리고 전임도 아니에요. 옛날과 달리 단체들 IT 전임자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전임자면 이걸 제대로 진짜 열과성을 다해서 내 어떤 활동 커리어에 뭘 걸고 이렇게 하겠지만 대부분 요즘 단체에서는 IT 부분에 전담자를 두지 않고 그냥 너가 제일 잘 알 것 같아. 너가 제일 젊으니까 좀 이해가 빠르지 않아? 너가 그냥 지금 제일 여유가 있으니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 입장에서는 빨리 해치고 싶기 너무 당연하고요.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 그런 단체 활동가의 사항을 이해하면은 대화 가능한데 이해 못할 때는 맨 처음에 얼마냐 물어본 건 마찬가지로 뭐지? 이건 나보고 여기 올인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비용으로 내가 여기다 헌신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행위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심하게 가자면. 네,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반드시 돈 얘기랑 시간 얘기를 첫마디에서 얘기해서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IT가 있고 저 같은 활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료 상담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하고 걸러서 조금 더 누구랑 만나도 대화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화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홈페이지만 아니라 또 웹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공동체 IT에 먼저 전화를 먼저 주세요. 그러면 일단 그 초기에 막막한 것들 많이 좀 덜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진행할지 좀 뒤까지 좀 가이드를 드린 다음에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일이 뭐 공동체 IT 일까지 주시든 아니면 다른 업체와 상관없이 그 전 과정과 그 뒤에 과정까지 제 조합원의 경우에는 챙겨드리고 케어할 마음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떠드는 건 마치고요. 오래 떠들었으니까 잠시 여기 현장에 계신 분하고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 좀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고요. 소감이나 혹은 궁금했던 점들을 좀 나눈 다음에 쉬었다가 2부에서 캠페이너스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 먼저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와주신 우리 김다현 조합원님. 네. 아니, 많이 아시는 내용 많으시죠, 그래도. 왜냐면 이쪽 경험이 좀 있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좀 얘기 드린 거에 대해서. 네. 제가 홈페이지 제작 직접 한 건 없고 우수하는 것 때문에 시스템을 배워서 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아, 네. 활동가 처음 시작할 때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공감을 거기가 결국은 비용이 단체 비용도 어려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거 블로그로 대체 유튜브 지금 보긴 했었는데 조금 어렵다 진행 업체들 이런 것들 과정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지금 당장 어떤 필요로 하신다는 게 있다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지금 일하시는 블로그를 계속 활용하고 N사의 블로그를 이용하시는 거죠? 일단은 두 개 다 하고 있긴 한데 단체는 이제 다음 거 쓰고 있고 일적으로 관련된 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 접속하신 분 중에 그 전국 한부모연합 오셨어요? 아마 김진주 국장님이신가요? 혹시 네. 네, 안녕하세요.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앞부분은 못 들으셨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신 거에서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혹시 뭐 밖에 뭐 필요한 거라든지 모든 말씀 좋습니다. 저희 단체도 지금 홈페이지를 리뉴얼 중이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정말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 그중에 가장 그 공감이 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요청했던 아니면 필요한 사항을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도 1부터 필요한 게 20가지인데 처음에 그 얘기를 다 하면 엎어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 나 안 할래. 나 안 해. 다른 데 찾아봐.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다 못 드리고 필요한 얘기 중에 몇 가지만 꼭 진짜 이것만 필요할 것 같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솔직하게 내가 필요한 거 1에서 100까지 싹 다 얘기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 아니면 구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중간에 이것도 껴주세요 저것도 껴주세요 하면 진짜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저희도 이제 ING 중인데 말씀하신 거 잘 참고 삼아서 중간에 시행착오 좀 덜 겪고 홈페이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김다현님하고 그다음에 정광부면학 김진욱 국장님 두 분이 소비자 조합원으로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의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도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을 잘 들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른 분들 얘기를 다 듣진 않고 지금 5시가 됐으므로 그 잠깐 이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오버랩 세팅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캠페인에서 소개하는 걸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만 쉴게요. 다시 11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나요? 말씀 들리시면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 들리는지 누가 체크 좀 해주세요.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시고 있는 게 아마 지금 지각하게 받아야 밑에 있는 방송화면. 예, 지금 요 줌 화면에서 가운데 방송 화면이 있죠. 이제 요게 나갈 거니까 요거를 참고해 주시고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 다시 시작할게요. 채팅도 올려주셨네요. 네, 질문 답변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질문은 편하게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돼요. 저는 스타일상 손 들고 바로 그냥 말로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혹시 흐름을 깨기 싫다 그러시는 분은 언제든지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남은 거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채팅에서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